그래서 오늘 주제는 목표 설정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행동과 목표 설정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으로 인생이 170년, 앞으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앞으로 80년 남을 테니까 여러분이 80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이미 다들 목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또 몰라요 하면서 목표라는 것은 얼마든지 수정이 변경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목표가 여러분이 올바르게 설정되어진 것인지에 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목표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째, 밑에서 한번 살펴보면 남에 의해서 강요되어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으시겠죠. 여러분 다 지금 목표를 지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중에는 지금 목표가 있긴 있지만 이 목표가 내가 스스로 좋아서 세운 목표가 아니고 남에 의해서 강요되어진 목표는 어떻게 하든 간에 공무원은 제대로 해라. 우리 시간에 공무원이 한 명이 나와야지. 우리 시간에 이랬을 거 아니냐 라고 해서 혹시나 본인이 좀 원하기도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요구사항, 희망, 강요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시행하시는 분 혹시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와 같이 강요된 목표에 의해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영위하시게 되면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지금 80년이 앞으로 남은 시기가 지금 평균 한 20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인생 170세, 120세 시대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은 지금 170세고 여러분은 120세, 130세 시대에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100년 남았어요. 100년 남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제대로 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제대로 설정된 사람을 그대로 밀고 가시고 혹시나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가 다시 목표를 좀 수정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얼마든지 수정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 중에는 아직까지도 목표가 없으신 분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목표가 없다. 무목표 상태에 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을 즐겁게 살고 싶지만은 그게 즐거운 하루 생활이 되게 어렵죠. 예. 목표가 없으니까 오늘 하루의 생활이 목표가 있는 사람보다도 더 생동감 있는 생활이 되어지기 어렵다. 억울하죠. 같이 지금 오늘 하루 24시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생동감 있게 기쁘게 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나 그런 생활을 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같은 책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여러분에게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목표와 관련된 유형을 보면 목표가 있기는 있는데 강력한 목표도 아니고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오늘 하루 한 달, 1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도저히 그 목표는 내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장기적인 목표로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 전력을 투구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표가 실현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도저히 객관적인 여러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볼 때에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볼 때에 도저히 그 목표를 내가 달성하기 어렵다. 그런 것이 있을 수도 혹시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대학 시간 2년 동안 혹은 여기 2학년 아니십니까? 1학년의 경우에 잘못된 목표를 설정해서 대학 4년 생활을 보냈다고 하면 나중에 30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뒤를 되돌아보게 되면 그 보낸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욕을 하고 응성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과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긴 있지만 이것이 정말 내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분석을 해서 판단을 이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의 상상하는 시기에. 교수님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교수님도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래서 결국에 뭐냐?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목표라는 것은 뭐냐? 첫째,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이 어떠한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 목표의 설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인생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성공하십니다. 내가 지금 목표로 삼고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는 이 직위, 복지사 직위라는 업무의 수행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일인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이제 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요. 그걸 여러분이 직접 일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실습을 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실습을 해보면서 이 정말 이 일이야말로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온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면 이제 남은 인생 동안 오로지 그것을 향해서 전력 투구를 하면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이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의 의무를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그것에 일치가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아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영위하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건데요. 두 번째는 뭐냐?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의 목표의 달성에 실현 가능한 것이고 그 실현 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이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 오늘 주제인 인간 행동 목표 설정에 있어서 목표가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오늘 하루 열심히 즐겁고 미친 듯이 공부하는 사람은 분명히 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죠.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수업 시간 사회복지사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이 수업 시간 즐거울 테고 어떻게 하면 뭔가 오늘 하나라도 건져가자. 내가 사회복지사라고 하게 되면 교수님이 한두 마디 말 알고 있지만 수업을 이렇게 한번 함으로써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고 상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요인으로서 자격이 되어진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 몰입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은 저분은 자기가 분명한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로구나라고 내가 지배심자를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생각한다. 어려움 오더라도. 목표 없는 사람은 요구하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오게 되면 나질하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지게 되는 것. 그리고 목표가 있으신 분은 오늘 하루를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인 오늘 하루, 계획적인 일주간 생활, 계획적인 1년간의 생활을 여러분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인 삶,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 또 즐겁고 미친 듯이 오늘 하루를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보낼 수 있는 삶을 얘기하시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스스로 좋아하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여러분이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좀 적다라고 판단되면 내가 지금 시험 목표가 정말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 하는 일에 몰입을 안 할 수가 없죠. 또 내가 몰입을 하지 않을 수 없으려고 하면은 그 일 자체, 목표 자체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목표죠. 내가 좋아하는 목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목표죠. 그것이 안 되어지게 되면 일을 하더라도 재미가 없죠.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 24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망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지금 3학년이니까 다들 목표를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앞으로 인생 100년 남아있으니까 보다 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나의 설정된 목표가 정말 나에게 이와 같은 생활을 해줄 수 있는 목표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남은 대학생활, 남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는 것이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사람의 발생활, 어떤 생활을 보상 자유, 그야말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진정 여러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간 나면 남하고 잡담하고 얘기하고 오늘 끝나고 난 뒤에 또 어디 술 한잔하고 할 게 없을까?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갈까? 또 오늘 어디에 가서 시간을 좀 보낼까? 이러한 시간으로서 주말을 보내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목표가 없는 사람. 목표가 없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한 시가 지금 소중하게 지금 느끼시게 되겠죠. 그렇죠.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수다 떨고 얕은 호기심 쫓으면서 하루를 무리하게 사는 사람. 목표가 없으면 그와 같은 생활로서 하루를 보내게 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에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 목적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목표로 삼아서 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 유무는 여러분의 집중도와 관련이 되어질 수가 있다. 집중도. 지금 중간고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10시간 공부하는 사람, 1시간 공부하는 사람,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10시간 공부하시는데 집중하지 않고 그냥 하는 사람은 1시간 한다고 정말 온 신경을 집중해서 하는 사람은 누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공부는 별 차이가 없지만 일을 시켜서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가지고 자 일하세요 하는데 10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0시간 일하는 사람이 많은 성과를 내라는 게 없어요. 1시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하면 1시간.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가 있다. 여기 지금 불빛이 있는데 돋보기로 여기에 구멍을 내려고 하면 초점을 안 맞춘 상태에서 여기 구멍을 내려고 하면 절대로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가지고 딱 초점이 맞추어졌을 때만이 구멍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0시간, 100시간 집중하지 않고 그냥 불멍텅한 정신 상태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사람은 1시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지금 얼마나 치열한 경쟁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집중을 해서 하더라도 성공하기 힘든데 10시간 공부하는데 10시간 집중해서 하더라도 여러분이 차별화된 인정을 받기 어려운데 10시간 집중하지 않고 멍멍하게 그냥 공부를 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더구나 어차피 10시간 똑같이 10시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초점을 낮춰가지고 10시간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은 같은 10시간 보내시면서 1시간 보내는 사람보다도 효과를 성과를 얻는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한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도록 하자. 1대 2대 4의 법칙. 남이 쉽게 사는 일이니까 할 수 없이 일을 함으로 해서 이루어내는 성과가 1이라고 하면 남이 쉽게 사니까 일 좀 하세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지 남이 시켜서 일 좀 하세요 하니까 해서 여러분이 이루어내는 성과가 1이에요. 1. 남이 쉽게 사는 일의 효과 1. 그 다음에 자기가 시키진 않지만은 자기가 마지못해서 하는 일. 그냥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루어내는 순간은 2라고 하면은
내가 좋아서 나의 좋아하는 일에서 내가 스스로 찾아서 내가 좋아서 스스로 하는 일의 효과를 두 개나 사회 효과가 날 수가 있다. 그것이 여러분을 취업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일 직종에 어차피 취직하는 거 아무데나 그냥 적당한 데 가서 해서는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 이양 잡는 직장, 그 학교에서 배워온 적성을 발휘해서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취직을 해야 여러분이 제대로 된 앞으로의 삶을 유지해가면서 즐겁고 기쁘게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아성취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적당히 그냥 다른 취업하는 그냥 마지막에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지만 남의 눈치로 해서 이러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억울하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지금 난감했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이 좋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 몰입하는 삶이 행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할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걱정의 상태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오로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몰입을 하면서 그 일을 할 때는 다른 어떠한 걱정, 근심거리도 없어지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상태, 그게 이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삶입니다. 일을 할 때는 그 일 이외에 다른 어떠한 생각도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을 때에 그것이 바로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미용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얘기했지만 가해만 잡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 하면은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공이 걱정, 불안, 관심, 공부가 많이 했지만 도를 저으면서 배를 성공에 뒀다는 듯이 갈 때 그것이 행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전수가 운전대만 잡으면 모든 걱정이 다 없어진다 하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걱정 불안이 있더라도 남이 볼 때는 버스 운전사가 우습게 보일지는 몰라. 그 버스 운전사가 나는 버스 운전대만 잡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진다. 운전해갈 때 그 느낌, 행한 기쁨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아무리 돈이 많이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다 보게 되면 그분이 있어서 멍하게 되죠. 그래서 일에 대한 집중과 몰입,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집중과 몰입을 할 수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영어 단어가 외우면 시간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영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문장만 외우면 다른 아무런 특징이 없고 시간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영어 공부할 때는 다른 아무 걱정이 관심 없고 시간 가는지 모르는데 언제 시간이 2시간 갔는지 모르겠다. 라는 것을 택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유지를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공부할 사람이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동안에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면 빨리 중단을 해도 좋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는 아무리 근심 걱정 불안감 없다.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럼 벌써 다 9시가 되겠네. 또 밤 12시구나. 이렇게 되어야만 여러분 다 합격할 수가 있다. 공부하면서 여러분 재미가 없다. 왜 이렇게 지금 지루할까? 생각을 가지시는 삶이는 곤란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시간 가는지를 모를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과 앞으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여행들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중 몰입하려고 하면 여러분 좋아하는 일, 여러분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아무리 집중 몰입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집중 몰입이 제대로 일어나느냐. 내가 좋아하는 일, 영어하는 게 내가 좋은 일이다 하면 집중 몰입하지 마라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그냥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는 것이다. 내가 빠져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중용의 돈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내가 뭐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에 치우쳐가지고 여러분 얘기하는 것처럼
게임에 중독이 되고 중독을 몰입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건 인생이 실패하는 삶과 인간이 그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중간 정도의 그 선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이 시행을 진행합니다. 게임하고 도박을 그것은 하면 할수록 재밌지 몰입해서 한쪽으로 가는 극단적으로 이해가시게 되면 그건 이성적인 삶이 아니죠. 중용에서 벗어나는 삶이에요. 그럼 그냥 즐길 정도로 하고 이것이 나의 생계의 유지와 생의 목적 달성과 그것이 직결이 안 되시게 되면 그건 어느 정도의 취미로서 딱 중단을 시켜야 되죠. 내가 나의 목적적인 그 삶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는 것은 중용의 도를 지킬 수 있는 선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해갈 수 있어야 된다. 집중 몰입을 통해서 성공 스토리를 창시하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야기 1대, 2대, 4의 법칙. 남이 쉽게 승리를 할 경우에 능력 1. 그 다음에 그냥 쉽지 않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해야 될 경우에 낼 수 있는 효과 2. 그 다음에 나머지 그 2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즐기면서 그 일을 하면서 낼 수 있는 효과는 가장 공을 시험 즐기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즐기면서 공을 시험 준비를 하는데 즐기면서 해야 되지. 이 마지 못해서 이거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공을 하라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아니면 공을 되면 남들이 나를 봐주니까 이것이 힘들지만 이것이 되어야만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좀 봐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나는 일반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면 나를 알아주고 같이도 않고 아니 할 수 없이 그냥 하시게 되면 효과는 1밖에 안 나온다. 1, 2밖에 안 나온다. 공을 시험 공부하는 것은 너무 즐겁다 재밌다. 재밌어야 되죠. 공을 시험 국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현장 공부하고 하는 게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없다 하면은 그게 승부를 걸게 되면 힘들죠.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도 될까 말까 재미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1, 2, 6대라도 재미있는 것을 찾아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에 승부를 거는 것이 중요해요. 그걸 좀 말씀하시고 실은 공평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엄청난 남들이 갖지 못한 잠재력을 다 부여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력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잘 산다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100분 발휘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나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렵게 설명하는 자아실현적인 삶이에요. 자아실현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또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나의 능력과 역량을 100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잘 사는 삶이다. 여러분이 남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데 수영 못하는 토끼가 거북이처럼 수영을 잘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지 못하는 거북이가 하늘을 잘 날 수 있는 참새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남이 하는 게 좋게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가. 그러나 사람은 각자 자기마다의 역량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가진 역량과 능력이 있습니다. 천상천하는 이가 없죠. 이 세상에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나만큼 더 귀중한 존재는 없다. 그 말은 여러분만이 가진 귀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찾아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것이다. 또 잘 사는 것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입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것은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용의 도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성적인 삶이다. 중용의 도. 동물들은 이성을 발휘할 수가 없죠. 본능에 따라서 그냥 행동합니다. 동물은 사람처럼 이성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좋고 나쁜가 그런 걸 판단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프로이트에 의한 이주와 슈퍼 에고 이와 같은 것을 구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중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좌우
극단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중간 노선을 잘 선정해서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면 더 잘 사는 것이다. 더 잘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닌, 자, 결론. 목표가 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닌 이 목표를 아름다운 꽃과 열매로서 활짝 피어내는 삶이 바로 어렵게 이야기하는 모든 사회심리학이나 어렵게 이야기하는 자아실현적인 삶이다. 여러분이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 아니에요. 하나만 불꽃으로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불꽃을 아름다운 장미꽃과 연결해서 활짝 피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다. 목표! 이 목표의 설정이 여러분이 맞게끔 잘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강요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그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목표 설정 이론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잘 설정해서 지금 목표를 설정하신 분은 여러분이 이제 또 그 목표에 맞게끔 잘 수명해서 원하시는 내용 다 여러분이 성취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죠?